오늘 발표 내용은 인트로덕션을 잠깐 소개드리고 핀이 무엇인가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인공지능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제를 쉬운 걸 갖고 데이터 드리븐 메카닉스와 핀을 세 가지를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 핀의 솔버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서로겟 모델로서의 기능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핀을 잘 모르시더라도 몇 분들은 핀을 솔버로 뭐 쓰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뭐 유한요소법을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었죠. 뭐 BEM이나 여러 가지 매치 프리메서도 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핀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좀 쳐다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솔버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하지만 핀을 이용해서 서로겟 모델을 만들면 뭔가 그레이트한 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결론 내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핀 위드 도메인 디컴포지션인데 도메인 디컴포지션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한요소에서 뭐 공간을 나누고 뭐 그거랑 똑같은데요. 조금 이제 약간 다른 거라 하면 핀 자체가 수렴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얘는 스트롱 폼을 그냥 써요. 위크 폼으로 해서 인테그럴 바이파스 하는 게 아니라 스트롱 폼을 쓰기 때문에 수렴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제한되었고 그게 뭔지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에 가서 공간을 나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델 파라메터 계열에서 솔버에 프리컨디션을 넣어서 수렴성을 올리는 방법인데 이것도 최신 기법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로 이게 비교가 편하신지요? 아니면 이거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영어로 주절주절 적어 놓긴 한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반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항상 뭔가 만들 때 처음에 너무 큰 환상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아마 여기가 전산구조공학이고 백그라운드가 비슷하시다고 하면 아마 리스트 등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고요. 결론 그거 약간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건 빅데이터니까 도메인 널리지가 없더라도 X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Y 풋이 있을 거고 이게 다양한 케이스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뭐 여러분 실험 계획법에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멘트에서 다양한 경우로 실험을 하고 아웃풋이 나오죠. 딱 그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예를 갖다가 유니버셜 펑션을 만들고 싶죠. 그래서 y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x를 집어넣을 때 얘를 근사할 수 있는 함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수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걸 갖다가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무스한 피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은 패턴을 보고 스무스하게 피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뭐 샤프한 걸 따라가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샤프한 걸 따라가겠다는 아니고 샤프한 걸 오히려 근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따 도메인 디컴포지션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세타가 있습니다. 세타가 모델 파라메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y는 ax 플러스 b 아시죠? 거기서 모델 파라메터는 기울기와 절편이었죠. a, b.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모델 파라메터 뭐 이걸 또 여기서 세련되게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놓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시죠. 별거 아니네. 맞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복잡하게 쓰였을 뿐만이지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데이터의 로스, 에러를 정의해서 내가 프레딕션 한 것과 그 기존에 데이터에 있는 값을 갖다가 제곱을 해서 로스 펑션을 만들고 얘를 최소화시킨 거죠. 그래서 아그민, 그래서 아그민이라는 것은 어떤 로스 펑션인데 얘를 최소화시킨 값을 찾고 그때 결정된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딱 리턴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것도 오늘 많이 쓰실 텐데 이것도 지금 수식에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적화를 갖는 A하고 B를 찾는 거다. 그겁니다. 뭐 이렇게 쉬운가요? 예,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아키텍처를 보고 나서 보다 보니 너무 이제 정신이 좀 없었던 거죠. 크게 생각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 근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인터프레터빌리티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갖고 뭔가를 결과를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가 그렇게 해줬어. 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또 따로 있어서 이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드리븐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Y는 AXB 커브 피팅 때 아시겠지만, 이게 인터폴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수치 해석할 때 인터폴레이션 굉장히 잘 되는 거 아지만,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어떨까요?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거를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성처럼 나타난 게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해성처럼 나타나고 생각하는데, 뭐 컴퓨터공학이나 다른 분들은 아마 이걸 해성처럼 나타나지 않고 변종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역학을 사랑하는, 구조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걸 해성처럼 나타났다고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많이 쓰이는 그림인데요. 기존에는 그냥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에 y는 펑션 오브 x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를 지원했던 방면에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는 거기다가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로스 펑션을 넣어서 좀 더 개선된 거를 찾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같은 경우 데이터가 인밸런스하든가, 즉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던가, 그 데이터가 부족하면 이런 인프런스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특히 뭐 데이터가 한두 개 있는 경우는 아예 되지도 않았는데, 데이터가 몇 개 있던가 적게 있던가, 아니면 데이터가 아예 없어도 이거를 미방불주시 풀면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인공지능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P는 더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해서 이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예제를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갖고 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생뚱맞으실 거예요. 구조를 얘기하는데 왜 한국 누리호, 달서치 누리호 미완의 성공 그러면서 요거를, 미완의 성공은 이거 좀 개인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갖고 왔느냐 해서 요 프랙틱한 예제를 갖고 여러분을 좀 핀에 대해서 지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20일로 왔는데 아마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고, 아마 발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해서 다 쓴 연료는 이렇게 단분리를 해서 다 이렇게 연료통을 다 버리죠. 이런 식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레적터리가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않을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뭔가 초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서 이렇게 트레적터리를 따라서 내려가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발사 시간을 조정을 좀 많이 하죠. 이쪽에 지나가는 배가 안 돌아다니게. 그래서 1단, 뭐, 페어링, 2단 이렇게 낙하 지점에서 아마 신문에서 아마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는 걸 일부러 좀 도움이 되고자 갖고 왔는데, 요 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추정을 할까요? 아마 이거를 추정하는 방법이 뭐 위성체어나 이런 데서 아마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텐데, 요거를 제가 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가 있어서 아주 좋은 계측 장비가 있어서 모두 다 처음 정점을 찍을 때부터 추락할 때까지 이 점을 모두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얘를 다 측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퍼런스 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인퍼런스 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사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했을 때 위치가 어딜 거야? 그 정도는 아마 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인터폴레이션 좋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걸 할 때 학교 다닐 때 뭐 수체에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면 요게 점이 요게 20 몇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20 몇 개를 다 커브 피팅 하지 않고 뭐 고차 다항식 정도 한 10차 정도 고려를 해서 다음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컴플리트 포리노미얼 과정에서 1t, t제곱, t3승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인풋은 t밖에 없는데 왜 t제곱, t3승, t10승을 썼죠? 얘가 본능적으로 너니한 피처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인풋 파라미터의 제곱을 취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고 서메이션 꼴이지만 이걸 벡터 꼴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뭐 세타 볼드 페이스에다가 T 피처 해서 아마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다 여기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모두 다 있을 거고 그거를 갖다가 제곱을 취해서 서메이션에서 데이터 에러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얘를 미니마이즈 할 겁니다. 미니마이즈 해서 최소하게
만들어주는 로스 펑션 최소화해주는 이 세타를 탁 하고 리턴 받으면 바로 우리가 할 거 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다 있으니까 넣고 추론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인공지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이런 상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 아마 발사할 때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발사할 때 촬영 장비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뭐 강의도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X, Y 위치 다 추정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좀 멀리 가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면 이제 카메라에서 멀어져서 더 이상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거리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예전처럼 촘촘하게 관측하지도 않고 적당히 관측을 했을 겁니다. 어디까지요? 보이는 데까지. 보이는 데까지 했었고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땐 노이즈가 그나마 좀 적겠지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노이즈가 좀 껴있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오리지널 상태에 있지 않고 약간 외곽된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어프로치처럼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10차 방식이든 뭐 5차 방식이든 해서 똑같이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삽밖에 없으니까 인터폴레이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따라가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고차와 피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위치였죠. 그죠? 거리였죠. 어디에 떨어지냐인데 이거 인터폴레이션 쭉 봤더니 뭐 이것도 조금 노이즈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여기에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아예 추론이 불가능하겠죠. 이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내삽이 잘 되고 외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태는 또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적은 상태에서 억지로 뭔가를 껴맞추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게 났고요. 오버피팅 내서 더 안 좋은 게 더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그나마 데이터 드리븐에서 할 수 있는 건 데이터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L1과 L2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까와 같이 그 오버피팅이 나는 상황에서는요. 뭐가 문제냐면 그 특정한 폴리노미알의 개수가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특정 개수, 이것도 고차항을 따라가다 보니 고차 피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개수가 높다는 거죠. 높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오버피팅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 단계 뭐 L2 레귤레이션인데요. 이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내가 해보니 경험입니다. 휴리스틱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모델 파라미터의 코에피션트가 그게 극단적으로 커지는 게 있으니 적당히 제곱을 취하고 거기다 어떤 상수를 해서 적절히 잡으면 됩니다. 서메이션을 해서 로스 펑션에 추가적으로 더하는 거죠. 더하면 특정 폴리노미알이 너무 커지는 거를 이제 막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특정 폴리노미알이 너무 커지는 걸 막아줬기 때문에 적당히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도 인터폴레이션이 굉장히 그나마 리저너블하게 잘 되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2 레귤레이션은 외삽까지 도와주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L2 레귤레이션을 이따 앞으로 많이 쓸 텐데, 픽스 인폼드 레귤레이션 많이 쓸 텐데, 레귤레이션은 제가 여기 좀 기억하실 게 어떤 파라미터가 너무 커지는 거를 잡아줬죠. 뭔가 세타가 이상한 값으로 하는 걸 약간 잡아줬고, 또는 세타를 어떻게 보면 바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시켰다고도 말을 하는데, L2 레귤레이션이 그런 용도로 쓰였고, 레귤레이션의 의미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데 그 스페이스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N으로 딥 뉴럴넷 AN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이걸 썼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두 다 따라오실 거라 생각해서 이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했고 단 이제 뭔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요. 여기 좀 자료가 조금 더 저기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현장에 오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게 여기를 잠깐 다 지우고 이걸 T라고 쓰겠습니다. 그 타임 T고 X, Y, G만 지우면 되고요.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는 요 SXXY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이 뒤쪽에 제대로 된 그림이 보니까 뒤쪽에 있던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바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를 갖고 잠깐 설명해볼까요? 뒤에 있는 거 그린 것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타임 t가 있는데 xx, xy를 추론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히든 레이어랑 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여기에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폴리노미얼 근사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인풋 피처에 넌리니어리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까 1t, t제곱, t3승, t4승 했죠. 일반적으로 넌리니어 피처를 주기 위해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에서는 입력을 제곱을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력은 심플하게 진짜 필요한 것만 제곱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웃풋은 뭐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고요. 그럼 가운데는 뭘까요? 가운데가 히든 레이어나 이런 뉴런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 아마 인공지능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안에 얘가 선형 조합을 해서 여기 뉴런에 들어갈 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넌리니어한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넌리니어 리그레이션 펑션,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탄젠트, 하이퍼볼리, 렐루, 시그모이드 이런 게 있다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차원이 지금 여기서 t하고 t제곱이라는 것은 변수 하나인데도 계속 막 고차원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넌리니어티를 모든 히든 레이어가 갖게끔 뉴런이 갖게끔 한다고 하면 얘가 입력 변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너럴 폼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니버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특히 어떤 분들은 유니버셜 넌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기 들어가는 모델 파라미터라는 게 아까 세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데이터 로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뭔가 이걸 개수를 구하겠죠. 그건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이나 ANN과 뉴럴 네트워크 똑같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달라진 거고요. 그럼 P는 뭐냐? P는 로스 펑션에 얘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데이터 로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필드에 대해서 내가 도메인 알라지가 있다고 하면 그 체육학이면 뭐 리니어 엘라스티시티라면 포스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이 들어갈 거고 열전도 문제라면 열전도 방정식이 들어갈 거고 초기 조건, 경계 조건, 다양한 종류의 경계 조건을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로스 펑션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넣어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 뭐 상수를 뺐지만 여기 상수 웨이트 값을 넣어서 얘를 서메이션하고 얘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보면 뭔가 내가 아는 피직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경험상으로 얻은 뭐 미분 방정식이나 미분 방정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스칼라 펑션을 여기다 넣어서 같이 로스에서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N과 PNN은 피직스 인폼드 랄락은 근본적으로 같은 건데 로스 펑션이 더 추가된 것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어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발사체 걔도 거리 추적하는 문제에서 우린 피직스를 하나 알고 있었어요. 피직스가 뭔지 모르지만 쭉 날아가면서 중력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뭐 에어 드래그를 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직스 이퀘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피직스에 넣어서 제곱을 해서 로스 펑션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말씀드린 건 똑같고 그래서 데이터 로스와 일부 계측한 데이터하고 피직스를 제곱을 해서 넣고 두 개를 리니어 서메이션 웨이트를 넣어서 리니어 서메이션 해서 이 상태를 아그민해서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딱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결과가 벌써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는 아까 이제 피직스 인폼드 로스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냐 아까 데이터랑 좀 다르게 데이터는 여기서만 하겠지만 로스는 좀 더 많은 영역에 있어야 된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서 충분히 넣어서 충분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얘를 갖다 최소화를 시켜야겠죠. 최소화를 시키는데 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내삽이었고 여기는 외삽이면 뭐가 대신해 주나요? 예, 콜로케이션 포인트라는 걸 찍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 X축에 SX축에 쫙 이렇게 콜로케이션 포인트 여러분 수채에서 하신 분들은 뭐 인테그레이션 포인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 포인트 같은 게 있어서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있어서 얘를 모두 잘게 고려해서 얘를 피직스 인폼드 로스를 전 도메인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두 개가 이게 두 개 합쳐서 로스가 되도록 딱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결과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저희 학생들이 직접 뭐 풀어서 했던 예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얻는 건데요. 여기서 또 관심 있게 봐주실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좋았는데 여기 보면 약간 완전 똑같아야 되는데 약간 다르죠. 왜 그럴까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정확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미분 방정식을 풀지만 데이터랑 같이 풀었죠. 데이터에 약간 노이즈가 심하게 들어가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데이터가 없었으면 풀렸을 겁니다. 그죠? 깔끔하게. 근데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약간 바이어스 된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데이터가 그럼 없이 풀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하나요? 나중에 수렴성 문제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있게 되면 수렴성이 좀 더 나아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고 뭐 저는 오늘 P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만 아마 데이터와 이런 미분 방정식 아니면 데이터를 놓고 어떤 필드를 예측하는 문제는 저희보다는 이제 산업응용 수학회 이런 데서 굉장히 옛날부터 핀 말고 고전적으로 많이 풀어왔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아마 비슷한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렴성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수렴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계측했던 뭐 스트레인 게이지로 데이터를 얻고 템퍼러처를 얻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ODE나 PD 우리는 감사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믿는 거죠. 데이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맞다고 오랜동안 전상구조를 하면서 많이 이게 맞다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고 잘 워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로스 펑션에 추가해서 솔루션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문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래 데이터 드리븐을 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굉장히 그래서 좀 만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버추얼 센서라는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버추얼 센서. 버추얼 센서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이게 논문 쓸 때 제목이 버추얼 센서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고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컨셉은 뭐냐면 다음에 공간상에 템퍼러처 센서를 4개를 붙여놓고 어떤 힙플럭스를 줘서 열전도가 일어나도록 저희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보통 계측을 하면 우리 딱 4군데만 알고 있잖아요. 4군데만. 4군데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서 표현할 때 그리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4개의 아웃풋을 갖고 전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는 필드 이퀘이션, 지배 방정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풀필드 인퍼런스가 가능하다는 게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핀으로 풀었지만 비슷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풀긴 했었어요. 하지만 핀으로는 처음 푼 논문이고요. 그러면 버추얼 센서는 뭐냐? 여기에 실제 있는 계측 센서는 센서가 맞고요. 리얼 센서고요. 액츄얼 센서고. 그러면 여기에 말씀 안 드렸지만 아까 말한 콜로케이션 포인트들이 막 숨어 있습니다. 콜로케이션 포인트들이 버추얼 센서를 해줘서 걔네들이 비배 방정식을 따르도록 얘를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풀피트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전도 문제에서는 그렇고요. 거꾸로 스트레스 구조 문제에서는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 딱 3개만 쓰세요. 그러고 나서 계측하면 여기밖에 모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물리 지식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필드를 인프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왼쪽처럼 굉장히 심플한 바 문제인데요. 원디멘셔널 히트 컨덕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인슐레이션 돼 있고 왼쪽에 언논 플럭스가 있는데 센서를 여기서 0.16cm 떨어지는 데서 계측해서 붙였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디멘션은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알고 있고 온도도 초기 조건과 뭐 단면 정도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계측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측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 템퍼러처가 이런 식으로 계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 계측이 되면 이걸로 풀필드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풀필드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죠. 아웃풋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아웃풋이 되지 않는데 이런 거 갖다가 솔루션을 굳이 구해보라고 하면 템퍼러처 프로파일 이런 거를 만족하는 전체 풀필드를 한번 예측해봐 하면 이거는 부정적 문제죠. 부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솔루션이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는 물리 법칙을 안 따르는 이런 걸 만족하는 다양한 필드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트리비얼 솔루션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은 근데 대부분 다 가베이지 솔루션이고요. 그런데 뭔가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물리
물리 지식을 알 수 있다면, 열전도 방정식과 경계 조건이죠. 그렇게 있다면 이 무수한 솔루션 스페이스에서 물리 지식을 따르는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아까 레귤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 솔루션 스페이스를 컨스트레인트 거는 거죠. 솔루션 스페이스 컨스트레인트 걸어서 이런 그 중에 의미 있는 솔루션 몇 개를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는 하나면 제일 좋긴 했는데 이제 저도 아직 여기는 좀 수학적으로 좀 약한 부분인데 이런 솔루션이 많이 주긴 하지만 하나만 미니마이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되고 그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걸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옵티멀이라고 안 하고 로컬 미니멀 찾았고 또는 서브 옵티멀이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거 모두 다 해보면 이런 풀빌드를 만족해주는 것들을 잘 찾아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풀빌드를 찾아냈고요. 게다가 보너스로 언논 힙플럭스가 있었는데 이를 갖다가 나중에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인포즈된 힙플럭스도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다 트리비얼 솔루션, 멀티플 솔루션이 많지만 값이 솔루션이지만 픽스 인폼드로 레귤레이션 하는 거. 아까 레귤레이션 의미 말씀드렸죠. 어떤 솔루션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를 약간 컨스트레이닝 한다는 거, 구속 조건을 주는 거고 그런 거고 그걸 에런과 L2 레귤레이션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아하 다 연결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문제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인버스 문제고요. 인버스 문제 또 유명한 1포즈드 문제입니다. 1포즈 문제라는 것은 웰포즈 뉴스 반대니까 웰포즈 뉴스를 좀 생각해보면 웰포즈는 솔루션이 존재하는데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뭐 잘 비슷하게 변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에 이제 반대의 문제인 거죠. 반대의 문제고 인버스 문제고 이런 것들은 솔루션 피스를 찾아보면 얘가 넌 컴플렉스하고 넌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솔루션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이리 컴플렉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다가 우리가 레귤레이션 기법을 잘 집어넣어서 솔루션 필드를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이런 흐름 자체는 핀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버스 문제가 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버스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게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솔버로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버로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버스 문제를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럼 포워드 문제, 인버스 문제가 아닌 그냥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잘 풀립니다. 답은 결론적으로 잘 풀립니다. 컨터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왼쪽은 아바쿠스 솔루션, 오른쪽은 핀으로 푼 솔루션. 그래서 아키텍처는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그냥 이제 공간상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풀게 되면 공간성의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요. 스파셜 도메인 파라미터 있을 거고 템퍼러처 아니 타임 도메인에서 템포럴 도메인이 있어서 스파쇼 템포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도메인이 있을 거고 아웃풋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템퍼러처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분 뭐 특별히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인풋과 아웃풋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로스를 집어넣을 거고 데이터를 안다고 하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솔버로 풀 때는. 그리고 미분 방정식이 있고 뭐 초기 조건, 경계 조건 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로스 펑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얘를 미니마이즈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고 여기 아그민 해서 딱 해서 문제를 풀면 요 세타를 딱 뽑아낸 다음에 얘를 인프런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바커스는 푸는데 얼마 걸렸죠? 35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시간 도메인이고, 여기가 시간 도메인이고 공간 도메인이다. 1차원 파의 이런 문제인데, 근데 핀으로 풀었더니, 물론 핀 중에서도 나중에 바닐라 핀 그래서 오리지널 폼으로 좀 푼 거긴 한데, 일부러 극단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풀어봤더니 얼마 걸렸어요? 6분이 아닙니다. 6시간 27분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지난 그 서울대에서 어디서 세미나를 좀 했는데, 외국인 한 분께서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엄청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건데요 라고 계속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닐라 핀을 했고 여기에 뭐 솔루션 빨리 푸는 기능을 좀 넣으면 뭐 2시간, 3시간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핀을 그 누구도 솔버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러면 뭘로 써야 되냐? 서로겐 모델로 써야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핀은 솔버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솔버로 쓰진 않습니다. 서로겐 모델은 뭐냐?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을 했잖아요. 특정 지역의 온도라는 걸 시간에 따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앞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측정 데이터를 앞에 넣어서. 그래서
핀 논문을 보실 때 서로겐 모델을 푼 건지 솔브로 푼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바뀐 게 없는데 뭔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측정한 데이터를 넣어서 같이 트레이닝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어떤 독립 변수를 시간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미분 방정식에서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변수가 원래 도메인에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배웠죠? 그런 것도 독립 변수가 더 추가 들어가면 이거를 미분할 때 체인 룰을 통해서 뭐 같이 미분해 주면 된다.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라운드 T 오버 템포럴 T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체인 룰을 이용해서 좀 더해주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처음 논문 퍼블리시 된 거에 가장 큰 기여였는데 이론은 간단하긴 한데 아무튼 뭐 좋은 아이디어여서 좀 잘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지 봐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전체 풀필드 템퍼러처에다가 로컬 템퍼러처에 관한 요 T는 이거를 어차피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로 입력과 아웃풋의 관계를 지금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미분치를 계산할 때 얘를 미니마이즈 할 때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치의 로컬 파셜 디레이브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갖고 오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이제 오토매틱 디프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마 모든 오늘 파이토치나 이런 데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꺼내와서 잘 대입한 게 다예요. 물론 꺼내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잘 꺼내왔고, 그리고 오른쪽 건 뭘까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 어떤 로컬 템포런처 히스토리인데, 이거는 특정 센서 데이터의 시간에 관한 히스토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저를 이미 했었죠. 시간 따라. 이런 매저.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를 좀 했어요. 토탈에서 미니마이즈를 좀 했고, 아그민에서 똑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딱 어디다 놨더니 트레이닝은 뭐 6시간 이상, 왜 아까 한 30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줄었냐, 이건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많이 하다 보면, 긴 시간 트레이닝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좀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큰 차이가 솔브 풀 때는 크게 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중요한 게 이렇게 트레이닝 하고 나서 트레이닝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T1, T2, T3, T4 온도를 탁 프로파일 집어넣었더니 전체를 풀필드를 인포로 해줄 수 있겠죠. 얼마 걸렸어요? 6.163 밀리세컨드 걸렸습니다. 밀리세컨드예요. 세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거를 개발하신 조지 카니아 선생님께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인터넷 세미나가 있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요거 갖고 얘기한 거고요. 트레이닝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긴 한데 슈퍼컴퓨터든 뭐든 해서 트레이닝을 끝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인퍼런스한 시간은 굉장히 짧게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이 트레이닝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좀 하긴 하는 거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요거는 최근에 그 노력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최근에 구현한 게 있어서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용하면 지금은 6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응용수학 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얼타임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겐 모델을 만들 때 서로겐 모델 트레이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이닝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걸 예측을 할 때 바로바로 답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래서 리얼타임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인퍼런스 할 때, 풀필드 프레딕션 할 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1초도 아니고 0.1초도 아니고 6.163ms. 자,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예제를 갖다가 저희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에 있긴 한데 여기 예제 마저 예제 들어가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체역학 문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것들인데 고체역학 문제는 열전도열 문제가 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아키텍처는 쿼자이스태틱 가정에서 템퍼러처를 빼버렸고요. 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럼 센서 데이터도 로컬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센서 데이터는 있고 아웃풋도 풀필드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스트레스 필드 이렇게 얻을 수 있을 텐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하고 논문 바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라이팅하고 있어 바로 쓸 건 퍼블리시 서브밋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템퍼러처 쿼자이스태틱에서 뗐기 때문에 더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텐서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가 아니라 인풋이 아까는 몇 군데 특정 그 템퍼러처는 시간에 따라 이제 자유도가 하나잖아요. 얘네들이 그럼 자유도가 쉬워 보여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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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가 되고요. 얘도 보면 UV에서 2개 있고 스트레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트레이닝 시간이 아까는 몇 시간에 끝났으면 얘는 데이가 갑니다. 뭐 3일, 4일, 5일
뭐 가서 야, 이런 논문을 써도 되겠지만 논문을 써도 되겠지만 이게 제가 논문 제출을 한번 해본 경험에 따르면 이게 보통 카니아닥시스 그룹에 가거든요. 그러면 최신 아키텍처랑 이런 거 쓰지 않으면 계속 시비가 걸려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최신 거를 써야 돼서 최신 그 알고리즘에서 수렴성을 좋게 만든 그런 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근데 오늘은 이제 힙 컨덕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힙 컨덕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걸 그 핀을 풀 때 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열전도 방정식 문제인데 일단 머티리얼 프로퍼티는 이제 선형으로 좀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디리실레 바운드랑 노이만 바운드랑 로빈 바운드리 뭐 이니셜 컨디션 고려해서 같이 로스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뮬레이션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 데이터 로스는 여러분이 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단 여기에 뭔가 미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감사하게 우리는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를 구하면은 빨리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로스를 갖다가 이제 웨이트를 넣어서 컨스탄트 처음에 컨스탄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아그민 하는 게 이제 처음 페이퍼, 바닐라 핀 페이퍼, 2019년도 페이퍼인데 이렇게 하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렐러티브하게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으로 있죠. 절대값으로 있기 때문에 각각을 갖다 이런 절대값에다가 컨스탄트를 뭐 1111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빨리 0으로 갈 거고 어떤 건 0으로 또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우리 학생들 처음에 시켜보면 교수님 하루 지났는데 수령을 했어요. 딱 보니까 에러가 10의 1승, 뭐 10의 마이너스 0.1. 뭐 이거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딱 보면 그 문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바닐라 핀은 맞는데 바닐라 핀으로 논문 쓰면 리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적정히 이제 밸런싱 해주는 그런 어댑티브한 웨이트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고려해야 되고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저희가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 실습할 때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오늘 이걸 실습하진 않는데 그래도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댑티브 그 웨이트를 조정하는 게 두 가지 이제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셀프 어댑티브 핀 기능이 있고 뒤쪽에 이름은 또 다르게 부르는데 SA 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어댑티브 웨이브 핀 알고리즘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근에 아카이브에는 올라온 지 꽤 됐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퍼블리시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단 것 같습니다. 그냥 바닐라 펜은 이런 웨이트를 리니어 서메이션 했던 건데 컨스탄트입니다. 트레이닝 과정 중에. 그래서 중간에 수렴하다 수렴하다가 어느 정도 컨버지 된 것 같은데 절대 로스가 안 줄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중간에 리스타트 기능이 있거든요. 리스타트 기능을 넣어서 웨이트를 또 바꿔요. 그래서 얘가 좀 수렴되도록 몇 번 트라이얼 에러를 해서 하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셀프 어댑티브 핀 기능이면 여기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여기 아마 중간에 람다가 있는 건 이제 오타니까 X라고 일부 제가 좀 표기를 했고요. 이렇게 로스를 서메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그 웨이트를 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이 로스를 리니어 썸을 하는 거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까는 모델 파라미터가 세타만 있었잖아요. 인터폴레이션 관련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웨이트에 가는 것도 모델 파라미터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고 아까 다른 방법은 그렇게 또 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물줄기는 알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 바닐라 핀에서 이미 이 람다라는 것들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를 얘가 증폭이 되면 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죠? 얘가 커지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얘를 모델 파라미터를 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스 펑션에 아그민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을 찾으려고도 노력하지만 거꾸로 또 아그맥스에서 이 람다는 최대화 시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를 로스 펑션을 람다를 최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최대화됨에 따라 각각의 텀들이 0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위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아래쪽은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동시에 하이로디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스티프니스 디센트 방법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건데 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 파라미터 관련해서는
여기 아마 이제 러닝 레이트, 그 스텝 사이즈고요. 여기 미분치를 넣어서 얘를 PD를 방법을 찾는 거고, 단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얘는 이제 어센트이기 때문에 더하기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거 빼고는 뭐 나머지 알고 계신 거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바닐라 핀하고 SA 핀을 갖다가 좀 설명드리면 앞에 거랑 똑같은데, 이쪽에서는 아까 웨이트가 바깥에 빠져 있었고, 대신에 여기는 웨이트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람다를 W라고 써놨는데, 람다랑 W 똑같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있으면 람다를 안에 로스 펑션에 집어넣어서 리니어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들어왔을 때 선형으로 람다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보면 선형으로 그냥 놔두지가 않습니다. 놔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설명하기로는 이걸 갖다가 최소한 제곱 이상을 쓰는 걸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곱 이상을 쓴다. 제곱을 이상을 쓴다는 얘기는 뭘까요? 제곱, 세제곱. 저희는 제곱을 썼는데, 세제곱, 뭐 4승, 제곱, 4승,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3승을 안 쓰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제곱과 4승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람다 웨이트가 포지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제곱과 4승을 쓴 이유는 말씀드리면, 그 람다로 놨으면 한번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제곱이나 4승을 넣게 되면 이것도 약간 넌리니어리티를 여기다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집어넣듯이 얘를 그걸 집어넣으면 좀 더 뭐 유리하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얘를 람다를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얘는 제곱해서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웨이트인데요. 여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까지 리뷰를 했는데 수식에 좀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여기는 뭐 논문도 있겠지만 요거를 좀 제가 좀 수식을 바꿨으니 특히 이 부분입니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니라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 로스 펑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PD 로스도 있고요. 아까도 말한 데이터 로스도 있고 뭐 바운더리 컨디션 관한 로스도 있겠죠. 이걸 갖다 리니어 서메이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PD 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웨이트가 없이 그냥 그대로 놓을 거고요.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로스를 특별히 넣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넣고, 여기 람다는 초기에는 다 1을 줍니다. 1을 다 주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리니어 서메이션이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 람다를, 웨이트를 이터레이션하고 에포기 진행되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요겁니다. 요거는 어떤 로스 펑션을 미분한 거죠. 로스 펑션을 미분한 것을 그 각각의 파셜 데리프트가 쭉 있을 텐데, 걔네들의 평균값을 쓴 거고요. 평균값이 있고, 위에 거는 이런 로스 펑션이 있는데, 그 중에 맥스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썸띵의 맥스와 어떤 거의 평균의 관계가 람다 배가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를 쓸 때 현재 웨이트가 결정됐거와 기존 업데이트된 거를 뭐 바로바로 업데이트 쓰는 게 아니라 해부 파라미터가 있어서 보통 0.1을 추천하는데, 그래서 현재 정보는 0.9만큼, 과거 정보는 0.1만큼 섞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조금 이슈가 있는데, 여기 페이퍼에는 이렇게 써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건 오타 같거든요. 오타 같은데, 왜냐면 그 다음 쪽에 가보면, 이 다음 쪽에도 보면은 이 람다가 없는 상태에서 이 그레디언트의 평균값에 람다를 취한 게 맥스 한 거와 이렇게 스케일링 되도록 한다라고 설명이 써 있어요. 근데 논문에는 요것도 설명이 있고 그 코멘트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논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보셔서 적절히 뭐 수정을 하셔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거고, 퍼블리시가 아직 안 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벌써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슈가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큰 그림은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코딩을 해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버전스에서 다섯 번째인데요. 어댑티브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안에 비선형성을 담당하는 건 이 뉴런이 담당한다고 했고, 뉴런에 이런 비선형 함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썼어요. 그냥을 썼는데, 쓰다 보니 수렴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픽스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에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초기에 이제 스타팅에서 최적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봤더니 n이라는 개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볼리 NAX에서 여기다 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결론 잘 되더라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너블 모델 파라미터에서 이 A라는 것은 트레이너블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모델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약간 이론적으로 깔끔하기보다 휴리스틱스 개념이 있는데 n은 적당히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쓰고요. 10을 쓰는데 중간에 자기가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뭐 1을 넣어도 되고 5를 넣어도 되고 10을 넣어도 되는데 이 상태로 세팅을 해두고 그럼 초기에는 A 값은 그냥 n의 1분의 n을 넣으면 원래 거랑 똑같겠죠. 초기에만 이렇게 똑같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A를 원래 있던 모델 파라미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A 파라미터에서 집어넣고 웨이트 바이에서 더 집어넣어서 트레이닝 할 때 얘도 독립 변수로 해서 트레이닝을 좀 해주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에 따라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바꿔줬을 뿐인데 완전 고정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n을 1이라도 넣어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빠르고요. 5, 10 됐더니 더 빠른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할 때 꼭 좋은 방법이라고 논문 냈을 때 솔직히 저도 처음 이걸 안 썼거든요. 근데 논문 리뷰를 가면 이걸 다 쓰라고 나와요. 그리고 해보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논문 쓰실 때 이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오늘 실습할 때 이것도 들어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 저희가 10분 정도 늦게 한 5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20분 정도 동안 뭐 이제 핵심 위주로 결과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마 아키텍처 여기 지금 보면 핀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아키텍처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다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여기서 SAP를 썼고 뭐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N10이라는 걸 썼고 뉴런을 갖다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뉴런과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 각각의 이건 인풋과 아웃풋은 따로 있고 여기에 넘버 오브 뉴런 이런 것들을 또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솔버는 아담 솔버를 썼고요. 그리고 원디멘셔널 힛 트레인저드 컨덕션 문제인데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4, 2, 2, 1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보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에 관해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21개를 쓴 거고요. 그리고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따라 이런 원디멘션 문제지만 템퍼러처에 따라 프로파일도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관해서도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뭐 수치 접근점처럼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4221개를 써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 예제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X하고 T 1차 문제니까 이렇게만 넣고요. 1차 그리고 아웃풋 템퍼러처 넣어서 PD 로스와 디리클러 바운더리, 이니셜 바운더리를 넣어서 그냥 또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봤더니 뭔가 솔루션이 아바쿠스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로스 펑션 떨어지는 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다 고려한 겁니다. 좋은 방법을 다 고려해서 떨어졌더니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솔버로 문제를 풀어봤더니 시간이 아까는 혹시 6시간 기억나시나요? 6시간 기억나시죠? 지금은 한 2시간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이 좀 힘든데 요거만 잘 세팅하시면 그래도 2시간이면 핀 해본 사람들은 2시간이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물론 이거에 10분의 1로도 줄여야겠죠. 이걸 10분의 1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2디멘셔널 문제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콜로케이션 포인트 이렇게 넣어서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인풋 T 플럭스를 두 군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주고 사인 파로도 이렇게 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솔버로요. 그래서 공간이 2차 문제이기 때문에 XY의 타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로스 펑션 다음처럼 집어넣어서 그냥 풀었습니다. 풀어봤더니 솔루션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로스 펑션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아바쿠스로 근데 41초 걸렸는데 피드로는 그렇게 좋은 거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담 솔버를 쓰면 이렇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제 LBFGS 솔버를 말씀드릴 때 그렇게 되면 쭉 이렇게 오다가 약간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에 아담 솔버를 좀 쓰다가 중간에 LBFGS를 섞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처음부터 LBFGS 쓰지 그랬나 얘기하면 LBFGS 솔버가 속도 문제도 있지만 스테이빌리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하다 보면 이유 없이 자꾸 죽어요. 나중에 자세히 알고 쳐다봤더니 나중에 그 안에서 라인 서치를 하는데 뭔가 컨디션은 뭐가 안 좋으면 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버를 두 개를 섞어 쓰는 경우가 좀 있고요. 예. 나중에 또 그거를 또 최근에 개선한 그 프리컨디션드 LVPT 솔버가 최근에 카냐다키스 그룹에서 지난 6월 말에 그 프로포즈가 됐는데 그걸 제가 오늘 임플리멘테이션도 해왔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방법을 많이 썼는데 시간이 여전히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고책과 문제를 풀면 얼마나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아까 오더가 데이 오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솔버로 쓰는 거는 어떻게 되든 아바쿠스를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서로겟 모델로 가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계측한 제형을 넣어서 풀필드를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키텍처에다가 매저된 데이터를 집어넣고 저희가 퍼블리시한 논문에서는 요거 체인 룰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그립 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측정한 계측 정보를 넣었을 때 전체 풀필드를 한번 바라보게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핀이 잘 된다고 하는데 데이터 드리븐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잘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논문 심사에게 그게 있었어요. 보여라. 너희 뭐 토익 젬플 뭐 뻔한 거 아니냐? 핀만 잘 나오는. 그래서 저희가 또 문제를 또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로스 펑션이 이니셜 저거밖에 없는 데이터 로스하고 초기 조건에 관한 이제 로스밖에 없는 상태에서 초기 조건에 관한 로스를 처음에는 좀 뺐는데 이거마저 넣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넣어서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그 똑같은 이런 아키텍처럴 문제를 넣어서 풀었습니다. 여기는 뭐 지배 방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체인룰을 뭐 수정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처음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갔죠. 다 한 것 같습니다. 왼쪽은 핀으로 푼 거고요. 오른쪽은 포인트 와이즈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를 뺀 거고요. 오른쪽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 푼 겁니다. 비슷하십니까? 비슷하십니까? 자, 예. 저는 이거 갖고 뭐 이상 진단에 좀 어노멀 디텍션도 좀 연구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드리븐은 데이터가 많아야만 정확하다는 것을 너무 뻔한 결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고요.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예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좀 도전적으로 좀 더 해본 게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센서가 4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콜로케이션 문제를 풀고 이런 히플럭스를 줘서 아무튼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런 히플럭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레이닝 시켰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긴 똑같은데,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두 번째 예제군요. 그냥 두 번째 예제, 2D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두 개의 예제가 아바쿠스 푼 거랑 그냥 핀을 푼 거랑 거의 똑같게 나오는 거 확인했고, 데이터 드리븐 예제는 다음처럼 정확하지 않은 인퍼런스를 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이런 인버스 문제의 카테고리는 문제가 뭐냐면 인버스 레귤라이제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기 약간 입력 노이즈가 있을 때 솔루션이 발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수정을 좀 하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랜덤 노이즈를 넣었을 때 실제 계측하다 보면 노이즈가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측했을 때 노이즈를 넣어서 해봤는데 뭐 그 상황에서도 적절히 좋은 솔루션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로컬라이즈 에러가 크긴 클 텐데 이거 오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8이고 0.3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끔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핀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면 로버스트 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히플럭스도 한번 인퍼런스 해봤는데 그것도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도 히플럭스도 굉장히 잘 추론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트레이닝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 하지만 전체를 예측할 때는 79ms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예제인데요. 요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은 저희가 이런 히플럭스를 시켰고요. 2개 히플럭스. 그래서 서로겟 모델을 로컬한 템퍼러처에서 해서 했는데
만약에 트레인 시키지 않았던 히플럭스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죠. Q1은 그대로인데 Q2가 약간 사인 곡선이 약간 다르죠.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핀이 데이터 드리븐보다 낫다고 하지만, 데이터 드리븐 피처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학습하지 않은 걸 갖다 풀필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놨더니 다음처럼 뭔가 틀리게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 뭐냐면, 좀 더 많은 다양한 히플럭스를 트레이닝 시키자. 그럼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진짜 마지막 예제로 굉장히 복잡한 도메인 세 가지가 있는 거에서 이미 플럭스 프로파일을 여기 사인 형태의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Q1, Q2 다 바꿔가면서, 그리고 Q3 같은 경우는 T가 해서 바꿔가면서 요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요것도 각각의 파라미터 8개씩 고려해서 512 케이스를 고려를 해서 트레이닝된 서로게임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와 아키텍트 똑같지만 여기 그 체인 룰 아까 미분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히플럭스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넣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고 풀필드를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똑같고요. 아바쿠스고 이건 인프런스 한 거고 이건 데이터 드리븐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거고요. 요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신 데이터에 관해서 이미 학습한 데 오메가1, 2, 오메가2, T3 이 히플럭스 파라미터에서 인프런스 해봐라고 했더니 굉장히 잘 예측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처음에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약간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안 한 데를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그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잘 만들게 유도해 주는 거지 진짜 한 번도 안 본 데이터를 딱 하고 예측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분 정도 딱 안에 지금 약간 10분 지금 원래 지금 20분이 20분 정도 있군요. 20분 정도 동안 도메인 디컴포지션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인터넷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분할된 영역을 갖는 인공신경망의 물리정보 기반 정교학 기법에서 제가 이제 대한 기계학회 CA 부문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던 건데 아마 지금 포항공대 지금 카이스트로 옮기셨죠. 카이스트 이승철 교수님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게 좀 있긴 한데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무스한 피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죠. 지금 호모지니스 문제만 봤습니다. 근데 세상 있는 것들은 복합 재료도 많고 바이머티리얼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크랙 싱귤러리티 있는 문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수렴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스무스한 건 굉장히 잘 근사하지만 샤프한 첨점이라든가 불연속은 잘 모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시그모이드 펑션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쭉 공간상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하면 얘는 분명 불연속이거든요. 균일처럼. 근데 그것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근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 뉴럴 네트워크를 왜 하나를 쓰죠? 이럴 때는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써서 불연속을 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FM 쉐이프 펑션에서 예전에 익스텐디드 FM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와 똑같은 거죠. 이걸 굳이 왜 이걸 하나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거꾸로 이런 첨점 있는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점의 그 샤프한 것들을 뉴럴 네트워크에서 해보라고 하면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첨점을 자세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맞아요, 끝에. 안 맞아요. 이것도 왜요? 억지로 하나를 쓰려고 해서 그래요. 스무스한 건 잘 따라가지만 스무스하지 않은 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디컴포지션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쓰자는 거죠. 굳이 이거 첨점 못 할 거면 두 개 나눈 다음에 연속 조건을 따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 다 아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개 쓰고 나서 뭐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더 추가하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잠깐만요. 데이터를 만약에 원래 데이터 갖고 얘를 갖다가 데이터가 좀 적을 때 얘를 억지로 따라가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맞죠. 근데 데이터를 좀 많이 넣으면 또 따라가요. 그래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좀 첨점 부분에 넣으면 수렴성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즉 아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를 두 개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추가해도 좋아지고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추가한 걸 제가 몇 개를 했죠, 여기서? 200개, 5,000개나 했죠. 너무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두 개를 섞어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누고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주면 굉장히 잘 어프로크시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 도메인 디컴포지션이 이거구나. 예. 제가 아무튼 이거를 갖다가 비슷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 학생이랑 굉장히 이거 고심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 섞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좀 핀을 좀 공부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아마 C핀과 X핀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이 아이디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C핀은 뭐냐면 어떤 이제 KDB케이션에서 유체과학에서 많이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핀 페이퍼를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원래 카네다케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학하시는 분들은 그 유체과학에만 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이건 이그젝 솔루션이고 핀으로 푼 건데 그냥 뭣도 모르고 이걸 그냥 나눴습니다. 이미 나눈 거예요. 나눠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정확도가 조금 더 실제랑 더 비슷하더라. 그냥 나눠서 연속 조건 줬을 뿐인데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사실인데 그 유니버셜이라는 말에 흠뻑 취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아름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거나 다 해주지 않고 얘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우리가 전산구조를 하기 때문에 뭐 유한 녀석도 배우셨을 거고 쉐입 펑션의 의미도 아실 테니까 그럴 때 살짝 나눠줘서 더해주면 실험성이 올라간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이제 C핀입니다. 그래서 C핀이라는 거고 X핀은 뭐냐? 이거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런 겁니다. 이런 도메인이 예쁜 거는 이그젝트 잘 풀리는데 만약에 도메인이 그 연속 조건을 주려면 이제 변이 연속도 주지만 노멀 히플럭스 연속 조건도 줘야 되거든요. 아마 코딩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노멀 히플럭스 주기가 좀 쉬워요. 근데 돌고래는요. 굉장히 코딩 해보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를 그대로 주자니 너무 힘드니 오히려 이거 대신에 레지듀얼 PD면 스칼라 펑션이기 때문에 그냥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속 조건으로 대체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휴리스티스 관점인데 잘 풀리더라. 라고 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돌고래 형상도 잘 풀린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X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 사람들이 C핀만 잘보다는 X핀을 많이 기억하고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다 같은 거고, 대신에 좀 아이디어가 좀 들어간 거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옵셔널로, 노멀 플럭스 컨티뉴티. 원래 이게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안 넣고 풀었더니 풀리더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개 관계가, 동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옵셔널로 좀 써놓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로 역사적으로는 지금 A핀이라고 해서 이걸 좀 더 개선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건 아카이브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디컴포지션을 주장을 하는데 아직 퍼블리시 되지는 않았고요. 좀 아직 저도 개념을 좀 이해 못해서 이건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오늘 SPQN이라고 아카이브에 지난 6월 말에 올라온 요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핀과 X핀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문제를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보면 정확하게 좀 아시는데요. 바이머티리얼 바입니다. 스틸과 그 실리콘이 있는 재료고, 이종 재료고, 그 시간에 관한 불연속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열전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바쿠스로 풀어보고, 핀으로 풀어보고, C핀으로 풀어보고, X핀으로 풀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도메인 디컴포지션과 도메인을 나눠야겠죠. 핀 같은 경우는 도메인 하나로 푸는 겁니다. C핀은 도메인을 공간에 관해서만 나누는 거고요. X핀은 공간과 시간에 관해서 모두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강제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연속 조건을 줘야겠죠. 인터페이스에서 변이 연속 또는 노멀 플럭스 연속을 다 이런 식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복잡하게 나눠지면 더 고려할 게 많다는 거. 그래서 더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PD의 연속 조건을 뭐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약간의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마다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왼쪽이 아바쿠스 솔루션이고요. 시간이 있고 공간상에서 있는 건데 이거는 아바쿠스 솔루션이고 이게 핀 솔루션입니다. 핀 솔루션이 컨버지한 결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쪽에서 좀 맞는 것 같다가 여기 공간상의 불연속이 있는 데 있죠. 불연속이 있는 거를 스무스하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러가 확 증폭을 합니다. 근데 C핀은 어떤가요? C핀은 불연속을 고려할 수 있게끔 이미 처리하고 연속 조건을 줬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럼 XP는 어떠냐? XP도 거의 안 보이죠. 근데 아까 타임에 관해서 13.5초에 아마 불연속이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요게 요 에러를 살짝 보면 여기가 에러가 조금 더 적은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XP를 쓰려고 하고 C핀과 한다는 거고 핀보다는 이런 불연속이 있는 문제는 C핀과 X핀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로스 펑션도 이렇게 좀 떨어졌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최근인데요. 최근에 또 다른 도메인 디컴포지션이 나왔어요. 도메인 디컴포지션 공간에서 나눴죠. 시간에 관해서 나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메인은 다 나눴는데 또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있을까요? 예? 예? 그죠. 여기 보셨으니까. 예, 보셨으니까. 예, 닭이네요. 그죠. 센스가 있으시네요. 저는 처음에 봤어요. 도메인 디컴포지션 이미 끝났는데, 뭐 또 소형 도메인 디컴포지션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C 공간이 아니라 모델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아키텍처라는 도메인을 또 나눈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억지로 좀 붙인 것 같고, 저는 굳이 말하면 이제 레이어 와이즈 디컴포지션인데, 아키텍처가 있는데 얘를 분할한 건데요. 실제 분할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얘를 통째로 모델 파라미터 세타라고 여태까지 쓰고 있었잖아요. 얘를 그룹핑을 한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룹핑, 이런 식으로 그룹핑, 다 나눠서 그룹핑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본론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를, 그냥 그룹핑만 다시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를, 솔버를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아까 올라온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LBBGS도 아담 솔버는 이렇게 되고, LBBGS는 이렇게 되는데, MSQPN, ASQPN 이거는 약간 버전이 약간 살짝 다르긴 한데 패러렐 버전이긴 한데 수렴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걸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6월 말에 이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했고 성공을 해서 오늘 설명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카이브 올라온 논문 그대로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요거 큰 특징은 기존의 C핀, X핀은 공간과 시간을 좀 나눴다고 하면 얘는 레이어 와이즈 디컴포지션 아키텍처 도메인에서 좀 나눴다. 약간 다릅니다. 얘는 공간과 시간의 불연속을 처리하기 위한 거고요. 얘는 솔버 자체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SQPQN이 두 가지 버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패러렐 프로세싱 버전이고 멀티플 GPU가 있어서 저희는 이건 좀 코딩이 복잡해서 이제 아래 걸 좀 임플리멘테이션 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것만 보시면 돼요. 토익 에그젬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이제 히든 레이어가 두 개의 레이어 있다고 얘기하고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잘 아시겠죠? 히든 레이어 두 개니까 모델 파라미터가 여기에 이렇게 생성되어 있을 거고 합치면 전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느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잘 보십시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미니마이즈 할 때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있는데 세타 2하고 3를 처음엔 랜덤하게 했을 때 그걸 그냥 프리즈 합니다. 건드리지 않고 로스 펑션 미니마이즈 할 때 앞에 것만 갖고 첫 번째 그룹 갖고 미니마이즈를 해요. 그래서 세타 1 스타를 얻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할 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세타 1 스타를 갖다 쓰고요. 세타 3를 프리즈한 상태에서 세타 2만 갖고 미니마이즈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앞에 두 개 얻은 거 놔두고 이 상태에서 얘만 미니마이즈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3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로컬 미니마인가요? 아니죠.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매번 에폭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타 값이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랜덤하게 시작했을 때 값도 나쁘지 않겠지만 한번 어떻게든 트레이닝 돼서 왔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더 좋을 겁이고 이걸로 인해서 수렴성이 더 좋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구한 걸 여기는 뭐 합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LBFGS 솔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설명한 게 저도 이분을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슈와츠 죄송합니다. 슈와츠 프리컨디션드 코자인 뉴턴이라는 방법을 좀 쓰고 있고요. 아마 수학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압박이 있잖아요. 저도 좀 처음에 그랬는데 근데 천천히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고 잘 되더라 라고 했고요. 제가 또 잘 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까 나왔던 예제긴 한데 아마 예제가 궁금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이거입니다. 결론은.
X축은 시간이고 이제 로스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시사합니다. 여기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어떤 어댑티브 웨이트를 쓰지 않았을 때 그냥 바닐라 피아노 풀렸을 땐 어댑티브 웨이트를 쓰고 없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안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시간에 따라 이렇게 될 텐데 컨버전스 비हे비어가 이미 너무 느립니다. 쭉 해도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야 겨우 수렴이 될 텐데 아까도 말씀한 그 어댑티브 웨이트를 쓰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수정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아담 솔버를 쓸 때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담 솔버를 할 수 있는 최대일 겁니다. 맥시멈일 거예요. 근데 2시간 47분이 걸렸고요. 그런데 여기 LVB 솔버를 쓰면 뭐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좀 더 낫죠? 낫긴 하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LVB 솔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컨디션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쓰게 되면 저도 아까도 아까 라인 서치에서 죽는 경우가 있다는데 경우상 잘 죽어요. 아마 하다 보면 그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잘 죽는 경우가 있고 에러가 10-3승하고 4승 사이인데 어제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 에러?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핀의 한계예요. 이게 고체 역학도 문제에서 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 에러 바운드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문제 푸실 때 유체역학에서 타임 마칭해서 풀다 보면 이런 짜잘한 노이즈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아닌데 기존에 그 나온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임플레이먼트 한 거 봤더니 일단 같은 에러 로스 떨어질 때 보면 2시간 47분인데 18분 만에 딱 해결했습니다. 제가 아까 10분의 1 말씀드렸죠. 확 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낫더니 어떻게 되냐. 얘도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승에서 5승 정도 되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10-5승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접해서 로컬라이즈 에러나 그런 것도 확실하게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인데요. 이거 고체역학 문제죠. 결론은 고체역학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걸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역학 문제를 풀어보면 저는 간단한 문제도 기존에 솔버를 풀면 아무리 잘해도 뭐 이렇게 2시간 47분 걸렸는데 이 같은 경우는 21분 만에 풀었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더 에러가 10-5 아래로 또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 이건 공명석 박사, 이건 완전히 컨버지 한 거죠. 네, 이건 완전히 컨버지해서 여기서 스탑했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두 다 만족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핀을 깊게 하실 분들은, 공부하실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시면 최신 알고리즘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카냐자키 선생님 제자가 한 분이 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포항국에 수학과 계시는데 지금 그 리서치 그룹이 크런치 그룹이라고 하는데 크런치 그룹이 원래 핀을 좀 하다가 디보넷이라고 해서 좀 더 멀티 인스턴스라고 해서 좀 더 약간 제너럴 폼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핀으로 넘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도 좋은데 해보면 이 수렴성에 대한 이슈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좋은 페이퍼가 하나 나와서 전 따른 걸 뿐이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오히려 디보넷에 디보넷 약간 어렵고 수렴이 더 안 되는데 핀을 더 이제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시면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거나 연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이제 딱 맞춘 것 같고요. 시간은 아까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분 일찍 끝난 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레퍼런스는 지금 보면은 이건 제 데이터도 있지만 여기 지금 카이스트로 계신 이승철 교수님 아마 웹사이트 가보시면 강의 노트라든가 이런 제가 강연했던 것도 한 2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늘 녹화한 것도 한두 달 뒤에는 오프 공개를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오늘 여기서 계속 있을 거니까 여쭈셔도 되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메일 나중에 주셔도 성심성의껏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관련해서 이론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